제가 옛날에 시그니엘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도대체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길래 도대체 저기에 살 수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맨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그니엘에 이사를 한 지금도요, 맨날 거기 사람들을, 입주민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도대체 저 사람 직업은 뭘까?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 매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는 사람마다요, 맨날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직업이 뭐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꼭 해요. 이제 제가 시그니엘에서 산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1년 동안 살고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시그니엘에 살고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찐따처럼 살 때는요, 제 스스로 맨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이야. 부모의 돈과 백 없이 어떻게 저런 데 살 수 있어? 저런 데 살려면 불법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백과 돈, 아니면 엄청난 재능, 아니면 불법. 이 네 가지 요소를 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저렇게 돈을 벌 수 없어. 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미 스스로 전제 조건을 만들어내놓고요, 결론까지 모두 도출해냈죠.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떤 돈 버는 사람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저의 영상을 보고도요, 저 새끼 불법이야, 저 새끼 부모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친구들 머릿속엔 그 두 가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미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찐따처럼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말로 부모가 부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태생이 부모가 부자여서 대대로 부자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부모가 대대손손 부자인 사람들보다는 자수성가해서 무일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모두들 알고 있으시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요, 정말로 자수성가한 젊은 부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젊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와, 진짜로 이렇게 스스로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구나. 이미 세상에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자수성가한 젊은 부자들이 정말 많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기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전부 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요, 리스크와 고통을 스스로 감내한다는 거죠. 제가 만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개인 사업, 본인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건설회사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화장품 사업, 무역, 그리고 프랜차이즈, 요식업,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도 있었고요, 인공지능, 뭐 AI 이런 걸 개발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처음 무일푼으로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들 대단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네들이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리스크 감당하면서 그 사업 초창기에는 진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요, 매달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은 정말 잘 될 때는 하루에 10억씩 벌어온대요. 근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500만 원짜리 물품 대금을 줄 수가 없어서 도망을 다닌 적이 있었대요. 정말로 그 모든 고통과 리스크를 감내하고 본인의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들이 결국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저렇게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 특출난 재능을 가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사는 세상은요, 일반적인 대중적인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수천만 원짜리 가구들이 즐비하고요, 한번 명품관에 가서 쇼핑을 할 때 억 단위의 돈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수억짜리 슈퍼카를 몇 대씩 보유하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 사람들도 매일 스테이크에 와인을 먹는 게 아니라 정작 즐겨 먹는 음식은요, 삼겹살에 소주 먹더라고요. 정말로 수백 수천억 부자라고 해서요, 매일 스테이크에 와인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원래 그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삼겹살에 소주 먹고요. 울고 웃고 떠들고 화도 내고 정말 외로움에 몸서리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국 공통으로 정말 애 보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다 스트레스고 힘든 일 같아요. 애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뭐 특출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보면 사람 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꿈이 생겼거든요. 강남 대로변에 큰 빌딩을 사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강남에 저 으리으리한 빌딩을 가져봐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먼 얘기니까요. 내가 저 빌딩을 어떻게 가져? 아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해진 형이랑 그 형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날도 뭐 곱창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곱창에 소주 한잔 먹으러 가는데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규야. 저게 형 건물이야? 그 강남 메인 대로변에 정말 으리으리한 빌딩이 그 사람 거더라고요.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날 같이 곱창에 소주 먹으면서 인생 사는 이야기 다 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이게 끝이었거든요. 정말 뭐 그 사람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투자 얘기를 하고 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신 거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예전엔 정말 내 주변에 강남 건물주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내 옆에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소주 먹는 사람들이 강남의 건물주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이뤄내는 거였구나. 제가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뭐 1, 2층짜리가 아니라 큰 빌딩을 말이죠. 그냥 내 주변의 환경이 그런 사람들이 날 둘러싸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강남에 빌딩을 사야지 이런 꿈을 꾸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그니엘로 이사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런 큰 부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지금 힘들다고 해서요. 아 정말 부자들은 나와 다른 거야. 난 이런 인생을 타고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한 달에 얼마 벌 거야. 너는 강남 건물주 할 거야. 너는 자수성가해서 대단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마에 쓰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꿈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리스크, 유혹, 인내, 고통, 고난, 역경까지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야겠지만 결국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남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했으면 대표님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느낀 세 번째 공통점은요. 바로 긍정과 진취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화천대유 그 사건에 관한 다큐 프로를 보면서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뭐 퇴직금으로 뭐 50억을 받아갔느니 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뭐 몇백억으로 불렸느니 막 이런 얘기니까 너무 열이 받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죽도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사람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정말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열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세금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형한테 그 뉴스 기사랑 해가지고 제가 보내주면서 형도 화천대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규야,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고 말이죠. 우리는 그냥 남들 욕하지도 말고 대합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우리 길을 가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번 돈, 나쁘게 해서 번 돈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였고요. 그거를 부러워해서 나도 저런 정보를 캐내서 한탕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묵묵히 우리 길을 가면서 더 우리의 파이, 우리의 힘, 우리의 규모를 키워나가자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로 이 카톡 듣고 너무 감동받았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비참해질 때가 남들이랑 비교당할 때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해서 얼마 벌었대? 집 어디 샀대? 아파트값 얼마 벌었대? 주식으로 얼마 벌었대?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대?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정말 미치거든요. 모두가 평준화돼 있으면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향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절대로 못 참는 민족이다 라는 이런 속담도 있죠. 참 저는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말이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격분하고요. 나의 감정을 쓰고 나도 저런 거 한탕 잡아야지. 어떻게든 해야지. 막 분노하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고 정말 이 자본주의라는 게 많은 인간의 심리와 욕망이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 형은 이런 게 아예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거예요. 야, 그냥 우리 길 가면 돼. 샘내할 것도 없고 배합할 것도 화낼 필요도 없어. 저건 우리 인생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사일 뿐이야. 전 진짜 이거에 너무나 감동받았었어요. 이러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구나. 아직 내가 갈 길이 정말 멀구나. 많이 반성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요, 친하게 지내는 이제 자수성가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랑 술을 먹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만나서 이렇게 자주 술을 먹는데 어떻게 술 먹으면서 남 욕 한 번은 안 하지? 난 그게 더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남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예 술자리에서 남 욕 나오는 일이 없어요. 행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미 그 분위기 자체가 사전에 차단되는 분위기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얘기야, 긍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굳이 남 욕을 하면서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그 내가 뱉어낸 남의 욕은, 남의 험담은요,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누군가의 욕을 할 때 그 욕을 잘 받아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 욕을 할 때 똑같이 그걸 받아주면서 더 그 감정을 격화시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남의 욕 많이 하는 사람들, 누가 남의 욕을 하는데 그걸 잘 받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제 인생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 같이 힘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술을 먹어보면 정말 하는 얘기가 다 남용이고요. 정말 여기는 헬 조선 그 자체예요. 우리는 헬 조선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평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옛날에 학창시절에 우리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나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통 남 탓, 외부 탓, 세상 탓만 하는 거예요. 내 탓은 없어요. 전부 세상이 잘못한 거죠. 제가 지금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대한민국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사람이 내뱉었던 말들, 이 사람이 했던 생각들, 그게 지금 본인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도요, 이 좋은 집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 난 평생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똘똘 채워놓으시고요. 그럼 언젠간 대표님도 원하는 꿈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은 제가 도대체 시그니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수억짜리 차를 타고 한 달에 수십억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냥 가볍게 제가 여기서 1년 넘게 살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했었고요. 저 사람들은 태생이 부자일 거야. 엄청난 재능을 타고 태어났겠지. 분명히 불법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대표님들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리스크와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남들과 조금 다른 나, 차별성을 두시면서 그렇게 대표님들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